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전 테마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강한 섹터였죠.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일단 시세는 시세인데 최근에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전 테마가 같이 동반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반 움직임, 섹터별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거나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일 때는 그 또한 분명히 무언가 이유는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두산중공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뭐 여러가지 정책주들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 정책주들 안에서 순환매 사이클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이미 몇 가지 또 움직임이 보이기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원전 테마가 우선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보충 내용으로 보성파워텍이나 한전 KPS까지도 같이 좀 몇 가지 브리핑을 드릴 것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두산중공업 몸뚱이가 이렇게 큰 녀석이 지금 현재 10%대 상승, 꽉 찬 양봉으로 10%대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고요. 뒤따라서 한신기계가 상한가, 일진파워 상한가 마감, 서전기전, 에너토크, 한전산업, BHI, 우진한전, KPS, 우리기술, 그 다음에 뭐 HRS라든지 한전기술,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물론 여러분들도 항상 알고 계시는 거지만 캔들은 속여도 거래는 못 속인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거래예요. 거래량,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몰렸냐라는 거는 지금 이쪽 섹터 제가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 테마 대표적인 종목들에만 발생한 총 거래 대금이 무려 금요일날 하루만 2.7조 원,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 수준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왜 거래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동행하고 동참해야 우리도 그쪽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거래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해줘야 결국에는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시세의 변동성이 그만큼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손실이도 발생을 한다. 거래가 없으면 등락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 뭐 꼭 단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원전 테마가, 기사는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현재죠, 현재 문정부에서는 이 탈원전을 계속해서 정책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탈원전 외치고 있어요. 일단 1000조 원 정도의 손실, 탈원전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학계나 시민단체 분들도 뭐 시위를 좀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 윤석열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20대 대통령으로 최종 이제 뽑히게 되면서 뭐 여러가지 이제 또 재가동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연내에 건설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신한울 3, 4기 건설 즉시 재개 등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또 건설주들도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자, 일단은 원자력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핵 분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융합이라는 것이 있고, 방사성 붕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핵 분열을 메인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 분열이라는 게 보통 분열이라고 해서 한번 탕 충돌을 하면은 두동강 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거에 가서 부딪혀서 두동강이 나게 되면은 이게 가가지고 또 한번 또 부딪히면 또 두동강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연쇄 충돌이 일어나면 그만큼 계속해서 중성자라는 것이 방출이 되는데,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랑 충돌을 하면 또 분출이 돼요. 그러면 또 중성자를 반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충돌하고 방출하고 충돌하고 방출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이렇게 연쇄 반응을 거치고 나서 이 우라늄 원소가 핵 분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라늄 원소가 잃은 이 질량만큼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요. 그래서 물을 끓이고 나면 그 물이 또 수증기를 만들죠. 그럼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로 또 터빈을 굴려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적인 생산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왜 자꾸 이렇게 원전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결국에는 초점은 그거야. 가성비와 효율성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도 물론 영향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사능 하면 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폐가 끼치는 건 뭐냐면은 생산을 하고 난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과거에는 바다에다가 다 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걸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됐었지만, 작년이었죠. 일본이 그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출을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산 관련된 종목들 막 급등 나오고, 갑자기 또 뭐 반일 감정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또 모남이며 뭐 신성통상이며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다 나타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아무리 이 방사성 폐기물이 뭐 중준이나 저준위 수준의 폐기물이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다에다 투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인간에게는 해가 된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에 폐를 끼친다라는 거죠. 수산물들부터 해서 바다 환경 오염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다 돌아오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각각 등급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 보관 방식이 또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에너지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효율성이 좋다. 결국엔 효율성이 좋고 결국에는 싸다. 가성비가 좋다. 왜 여기 자꾸 제가 가성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율성에 초점을 좀 둔다면 우라늄 1kg이에요. 1kg. 우라늄 1kg이 생산하는 에너지가 뭐랑 같냐면요. 석유 200만 리터. 200만 리터예요. 20만 리터도 아니고 2만 리터도 아니에요. 200만 리터입니다. 200만 리터랑 똑같고요. 그리고 석탄 3,000톤입니다. 3,000톤. 석탄 3,000톤과 같아요. 뭐가? 우라늄 1kg이. 여러분들 손으로 집을 수 있는 1kg. 이러니까는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 그림이 뭐가 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거를 가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미국의 쓰리마일 섬이라든지 체르노빌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그런 꼴이 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문정부에서는 어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스탠스로 북한과의 어떤 이렇게 뭐라 합니까, 쫀득쫀득한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또 우리 정은영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휴전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분단 국가니까. 그래서 전쟁이 혹시나 나게 되면은, 전쟁이 나고 전쟁이 다시 복구가 되더라도, 전쟁에 대한 피해는 복구가 되더라도 후쿠시마처럼 원전 사고 난 것처럼 저렇게 다 터져버리면 저 방사능 저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한 거 아닌가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 북쪽하고 틀어져가지고 맞짱 뜨다가 원전 터지면 안 그래도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저거 방사능 저거 다 퍼지고 이러면 다 작살 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합니까? 까불면은 확 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선제 공격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대선 토론에서만 봐도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달랐죠. 싸움날 일이 없게 만들면 된다라는 입장과 싸울 것 같으면 먼저 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입장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충분히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생산하는데 아주 좋은 기술이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 같아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에너지 중에 26%를 원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72%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당선인께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좀 더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 정책에 대한 이슈, 정치에 대한 이슈는 알겠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약간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자, 너무나 많아요. 사실 종목이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다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뭐가 됐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들은 충분히 있지만,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근에 유상증자건을 관련해서 이때 당시 유증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았었죠. 그리고 다시 유상증자가 진행될 때쯤에 잠깐의 변동성을 발생을 한 뒤에 어찌됐건 유상증자는 최종적으로 성공은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대금들로 우리 재무적인 개편과 또 새롭게 투자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어쨌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두산중공업에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해외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계약건들이라든지 수주건들, 요런 게 좀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한들 이게 부지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다듬고 뭐 밑에다가 폐기물 설치할 거 이렇게 또 땅 파고 어쩌고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건물 올리고 이렇게 완성하는 데까지, 가동하는 시점까지, 야,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못해도 진짜 한 6, 7년, 뭐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립니다. 이거를 건설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수주권이 어떻게 좀 들어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수주에 맞게끔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관점으로 주가를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강세 흐름 보여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설비, 뭐 정비 요런 거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전 KPS는 이미 우리가 최근부터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나와줘요. 그래서 갑자기 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유형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한전 KPS가 맞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원전 테마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유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중에 깔려 있는 것들을 유지, 뭐 보수, 관리, 정비 이런 것들은 한전 KPS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퍼포먼스 있게 올라오고 있죠. 뭐 바닥에서부터 거의 지금 더블 수준이에요. 최근에 요 바짝 요 1, 2주 사이에만 하더라도 벌써 더블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실적적으로 볼만한 그런 메리트는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 움직일 때 테마에 맞게끔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한항공도 피해를 입은 기업이에요. 여행객들을 나를 수 없게 그렇게 여행 수요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여행 수요를 갖다가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우리가 물류로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장 떼고 비행기로 항공 수송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시점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이제 여행객들을 실어 나를 것이다. 이러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그 위기에서도 꾸준하게 오히려 더 고성장을 보이고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로 가죠. 이런 기업들, 혹은 파라다이스처럼 이미 매출이나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던,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던 기업들의 중심을 또 포커스를 두어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막 언제까지 되냐, 뭐 어떻게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모두투어 같은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재무가 그래도 좀 많이 안 좋고, 심지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막 부채 비율이 일단 높아요. 최근에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고, 재무상에서 자본 잠식도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거나 현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거 잘못 접근하면 상장 폐지 오프닝, 제가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항상 보실 때 우리가 테마적인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은 만에 하나, 제가 엊그제 설명드렸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늘 해야 돼요. 늘. 이거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정도라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건 항상 어느 기업에든 해당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원전 테마도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나 뭐 두산중공업도 좋아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무 개편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사실 뭐 원전 쪽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거리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비제조업 중심으로 보셔라. 지금 지나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4분기 때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20% 마이너스 컨센서스를 기록을 했어요. 보통 예상 대비해서 실적이 마이너스 20에서 25% 못 나왔다는 소리예요. 지나친 물류 비용, 그렇죠? 지나치게 높은 물류 비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다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원자재 가격들은 여전히 더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지금이 더 비싸. 그러면 이게 여파가 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 리스크가 아무리 조용해진다 한들 그 지나친 물가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조업들이나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제조 정도를 보시거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많이 올랐을 때 판가로 전이가 되는 게 빠른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무조건 실적주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더 급해요. 그런 식으로 보셔라. 그 외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라. 그래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을 좀 시켜드린 거라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이렇게 공부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100주씩만 매수해가지고 한번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고려시멘트를 다 같이 공부하려고 참여를 했어요. 수익금이 적죠. 100주 이내로만 사라고 했거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려시멘트 소량으로 연습해보라고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종가 매매로 단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어때? 이날 종가거든요. 이날 여기 종가.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오르는 상승폭을 보세요. 고점까지 15%가 올라갑니다. 이거 음봉에 누가 매수해? 이렇게 빠지는데 누가 매수하겠어요?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어요? 이거 단타수장은 이걸 매수해야 된다라고 회원님들께 가르쳐드려요. 그러고 나서 15%라는 상승이 나온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종가에 사서 아침 시초가 부근에 그냥 3, 4% 단타 먹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다 같이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딩을 받을수록 점점 더 신뢰가 가고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하락장의 스타트에서 힘들지만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나 뭐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이렇게 노력을 지지하는 회원으로 이렇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침 시장가로 초단타 접근해서 배운 대로 분할 익절 잘 챙겼습니다. 55만원 이렇게 배운 대로 공부하고 직접 해보고 또 만약에 혹시 하다가 손실이 나면 같이 제가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으로 돌려드리고 비제조 중심, 테마 중심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이런 날에도 열심히 수익들을 챙겨나가고 공부도 하고 직접 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능력까지 키워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혜택과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리딩에 대한 어떤 정말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1+1 총 60일입니다. 제가 돈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런 금액 안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 안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불가피하게 또 매번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양아치처럼 해서 돈 뜯고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콜 땡기죠. 전화해가지고 뭘 합니까? 이번에 뭐 준비하고 있는 매집주가 있는데 이거 제가 뭐 한 300%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고객님 이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이 깁니다. 영업적으로 말이 길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글쎄요 과연 정말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 있다?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길러드리고 그런 능력을 길러드려서 우리가 평생 즐겁게 주식을 하고 평생 안전하게 주식을 하고 주식으로 돈 잘 벌어서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누구나 누렸으면 좋겠다. 그 출발점이 단타수장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혀 비싸지 않아요. 정말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 비용 이렇게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44만원짜리 리딩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1+1 이벤트 참여하셔서 44만원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거 배우고 또 다양한 수익을 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시장 옵니다. 그 타이밍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